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오영주입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 싱크탱크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국제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새롭게 아이판스 다이얼로그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판스 다이얼로그는 외교안보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주요 국제 문제 보고서 내용 중에서 우리 외교의 현안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를 골라서 그러한 보고서를 발표하신 교수님들 직접 모시고 보고서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그 설명을 청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해설과 분석을 하는 동영상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교안보연구소의 한국 최고의 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이판스 다이얼로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회 아이판스 다이얼로그의 주제는 이란 핵 문제입니다. 이란 핵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적인 외교 어젠다이고 또 중동의 정세,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 현안입니다. 마침 지난 2월 외교안보연구소의 임남식 교수님께서 바이든 정부의 북이란 핵 합의 복귀 전망이라는 아주 훌륭한 보고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오늘은 임남식 교수님을 모시고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직접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임남식 교수님은 한국의 최고의 중동 전문가이시고 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아중동 부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사실 이러한 핵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적대 관계에 있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핵 문제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기 전에 왜 이란과 미국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관계죠. 그러니까 한 번도 미국과 이란은 공식적인 전쟁을 한 나라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1979년 이전까지는 두 나라는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진 역사가 40년이 넘었죠. 그 배경은 1979년에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로운 혁명 세력, 호메이니 혁명 세력이 444일 동안 52명의 미국 그 인질들을 억류했던 그런 역사가 있죠. 말이 444일이지 1년 반 동안 자국 국민이 어떤 특정 세력에 억류돼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종의 그렇죠. 그 트라우마죠. 베이루트에 주둔하던 미 해병대 기지와 미 대사관이 그 헤즈볼라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헤즈볼라가 이란의 일종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계속 겪으면서 미국은 이란이 자국의 이익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일종의 공포감 같은 게 있고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페르소포비아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네. 그게 지금까지 이란 핵 문제로 이어지는 하나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진짜 오랜 동안의 어떤 적대 관계,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데 네. 오바마 행정부 때 2015년에 사실 핵 문제가 타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한 합의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적대 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이렇게 합의한 JCPOA 이란 핵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좀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란의 핵 의혹이 2002년부터 불거졌는데 네. 사실은 이란이 핵 무기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중동 정책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대재앙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란은 스스로 전혀 자기들은 핵무기를 가질 그 의지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또는 인근 이집트나 터키까지도 핵 도미노가 일어나서 더 이상 이것은 관리 가능한 지역이 아니라 일종의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다 하는 공포가 2002년부터 10년 넘게 지속이 됐었죠. 거기 이제 아랍 스프링까지 터지면서 과연 미국이 중동을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까지도 막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이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사실은 중동에서 더 이상 미국이 어떤 무력을 통해서 또는 전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내려놨습니다. 그거는 2003년 3월 20일에 시작됐던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경험한 바는 군사력을 통해서 중동에 무슨 민주주의를 세운다거나
또는 어떤 그런 안정적인 질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외교적 해법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죠. 소위 말하는 JCPOA가 나오게 된 배경은 미국은 중동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던 차에 결국은 이란이라고 하는 적대적인 국가 또는 반칙을 할 만한 국가를 정상적인 외교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외교 합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규범 안에 네.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2013년 6월에 이란의 하산 로하니라고 하는 소위 중도파 새로운 대통령, 핵 합의를 원하는 대통령이 나오게 됐고 미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이란의 핵 개발을 막아야 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의 굉장히 많은 물밑 협상 끝에 결국은 2015년 7월 14일에 네. 비엔나에서 네. 소위 P5+1이라고 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네. 이란과 마주해서 핵 합의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조약도 아니고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러니까 영어로 political commitment,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종의 합의인데 네. 전 세계의 소위 말하는 강대국들이 이란의 핵을 동결시키고 네. 개발의 의지를 좌초시킨 다음에 네.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제재를 이제 풀어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네. 내용은 전체 159페이지짜리 굉장히 긴 합의문인데 네. 이 합의문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수사학이 아니라 네. 그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런 행동 계획들을 다 기술하고 있고 네. 그 조건을 이란이 만족시켰을 때 네.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도 다 약속이 돼 있는 네. 어떤 의미에서는 21세기에 맺어진 외교 합의 중에서는 가장 극적이고 네. 또 의미 있는 합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게 political commitment, 정치적 합의였지만 이후에 바로 또 유엔에 가서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나왔기 네. 때문에 일종의 이제 많은 나라들은 국제 규범으로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네. 그러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현대 외교사에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또 굉장히 테크니컬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정치적인 타결이 있었나 싶은 굉장히 역사적인 합의였다고 다들 생각하고 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좀 아시아 중심주의적인 어떤 정책을 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중동이 좀 안정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중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란 핵 문제가 안정이 되었을 때 중동의 어떤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도 가능하다. 네. 이런 이야기도 교수집의 또 이제 보고서에는 많이 네. 언급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 가장 중요한 치적이었는데 외교적 치적이었고 또 국제사회가 미국의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칭찬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2018년에 일방적으로 이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 하고 탈퇴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란과 미국 플러스 또 다른 나라들까지 같이 있었던 건데 저희 이제 궁금증은 그럼 트럼프는 왜 갑자기 이렇게 합의를 파기하고 나왔는지 그럼 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이 합의 자체가 그러면 무효화된 것인지 다른 또 당사자들이 있으니까요. 네.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트럼프의 의도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굉장히 개인적인 하나의 그 성택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나름대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외교 구상도 있었고 세 번째는 국내 정치적 요인 그렇죠. 가지고 이 JCPOA를 저는 파기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개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치적들은 하나씩 다 뒤집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뭐 개인적인 원한이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오바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 치적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란 핵 합의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쿠바와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하나 다 뒤집었죠. 네. 그리고 이슬람권이나 또는 다자 무대에서의 소위 미국의 외교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방향을 다 틀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개인적인 선택으로 설명하는 요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도 중동에서 빠져나오길 원했고 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재균형을 통해서 오히려 중국 견제라고 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운 것 사실입니다. 네. 그러려면 중동에 쏟아부었던 이 자산들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중동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조금 결이 다른 게 오바마 대통령은 나름대로 그래도 중동이 극도의 혼란으로 가면 그것은 고스란히 미국에게 국가 이익에도 위험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려고 했던 반면 네.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이제 장벽을 세워서 고립주의로 가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그렇죠. 굉장히 극단적으로 오게 네.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핵 합의를 통해서 하나의 전략적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오바마의 정책이 너무나 그것은 품이 많이 들고 설득해 나가면서 이런 8년에서 10년간의 합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용하다라고 하는 네. 그건 잘못된 합의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2015년 7월에 합의가 맺어졌을 때 워싱턴 조야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던 합의인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바마가 기대했던 것은 8년에서 10년 또는 15년 정도의 그 항목마다 조금 다른데 이란이 이 합의를 다 지켜주면 그래서 이 기간이 딱 끝나면 이란은 정상 국가가 된다. 더 이상 감시도 안 하고 네. 오히려 핵 주기를 완성하고 농축 재처리 권한을 가진 네. 평화적 핵 이용이 가능한 정상 국가로 간다고 하는 게 그 합의의 본질인데 그렇죠. 네. 워싱턴 내에서는 이란에 대한 여전한 그 반감이 있는 네. 사람들이 많았고 네.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을 트럼프가 이제 이용을 해서 소위 공화당의 전통적인 반이란주의자들의 그 분위기도 이제 좀 탄 네. 그런 결론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실익을 어떻게 얻냐면 전략적으로 균형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진영론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란을 코너로 몰아붙이고 네. 그것에 대해서 가장 환영할 만한 사우디아라비아, 또 UAE, 이스라엘 같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을 아예 딱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네. 오히려 무기 판매라든지 이런 데 네.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인 실익을 얻게 되죠. 네. 특이한 예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첫 해외 순방을 중동으로 택한 케이스는 아마 트럼프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네.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서 1,1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무기 판매 MOU도 맺고 네. 이러면서 내가 하는 외교가 정말 우리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네. 선전도 했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국내 정치 요인도 좀 작동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에서의 그 지지층, 우리가 속된 말로 뭐 집토끼 이런 말을 하는데 지지층의 핵심 중에 하나가 소위 그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이고요. 네.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 중에서도 약간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종말론, 성서의 종말론적 해석에 있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동일시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누군가 구원을 해주고 이스라엘의 이익을 지켜주는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성서적이다. 이런 네. 신앙을 갖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 옮겨버리고 네. 그리고 뭐 골란 고원의 영유권도 이스라엘 걸로 인정을 해주고 거기 더 나아가서 이란 핵 합의도 파기하면서 이스라엘 네. 편을 들어주니까 이것은 네. 국내에서 지지도 결집에 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동력이 되기도 네. 했죠. 네. 다시 말해서 금전적 이익 그리고 자기 성향 거기에다 이제 국내 정치적인 정치. 하나의 그 이익 맞습니다. 같은 것들도 다 묶였기 네. 때문에 트럼프 개인을 놓고 보면 뭐 사실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 JCPOA를 탈퇴한 것처럼 되었지만 네. 여전히 이란 핵 합의는 남아있는 남아 국가들 있습니다. 사이는 네, 유효하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트럼프가 사실 JCPOA를 탈퇴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또 표면적으로는 이런 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몇 가지 문제점을 또 지적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맺었던 하나의 보관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합의를 맺었던 하나의 일종의 도박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8년에서 10년 그리고 15년 동안 이란이 이 핵 합의를 지키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란 내에서 형질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재가 풀리고 그리고 거기에 투자가 들어가고 돈이 돌고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이란은 1979년 혁명 이전까지 중동에서 가장 세속적이었고 일종의 자유주의 문화를 만끽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재개가 되고 유럽과 서방의 돈과 사람이 밀려들게 됐을 때 이란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거기에 적응하고 내부에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합의를 통해서 이란은 핵무기를 안 만드는 게 지켜진다고 하는 전제로요. 10년에서 15년 동안의 그 기간을 두고 일종의 장기적인 일종의 계약을 한 건데 그렇죠.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몰조항이라고 하고요. 10년, 15년 사이에 이란이 바뀌리라고 하는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네. 하는 거였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악의 축이고 과거에 있었던 살만 루시디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네. 사타닉 버즈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그 사람에 대해서 사형명령까지 내리고 그렇죠. 이란 정권은 굉장히 네. 추적하면서 그런 무도한 일을 하는 정권인데 그 정권이 10년, 15년 사이에 안 바뀌는데 우리가 40년을 지켜봤다. 네. 그러므로 이 딜은 10년 후에, 15년 후에 이란을 풀어준다고 하는 이 협상은 잘못된 것이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 합의문이 너무나 핵 문제에만 집중을 해서 네. 이란이 보여주었던 여러 도발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라고 하는 일종의 정당이지만 무기를 든 정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하도 도와주니까 주변 국가들의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확 높아졌는데 그렇죠. 이런 영내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담겨 있지 않은 합의였으므로 네. 이 합의는 너무 이란을 오히려 띄워준 거고 이란을 승리케 만든 합의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비판이었죠. 그리고 또 미사일 문제도 빠졌다고 미사일 문제도 했죠.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이제 JCPOA에 잠깐 담기긴 했는데요. 네. 8년 동안은 동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란이 또 이제 다시 개발할 네.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그 합의를 이란이 조금 어긴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네. 조금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JCPOA가 불완전한 협약이다라고 네.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고 2018년 탈퇴 이후에 사실 국제사회가 이러한 이란 핵합의의 어떤 파기에 이르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일성이 이란 핵합의에 다시 복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복귀와 관련돼 있는 협상이 표면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이든 행정부임이 복귀하겠다고 이미 말은 던진 상황이고 물론 외교는 백 채널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 핵 합의를 해왔던 이끌었던 사람들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로 좀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이란 핵합의 복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전략은 또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이제 후보 시절부터 네. 이란 핵합의 파기, 일방적인 파기는 정말 트럼프의 실수다. 이건 네. 잘못한 거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복귀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짚어봐야 될 것은 미국은 여전히 이란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이란이 예쁘거나 믿을만해서 복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JCPOA의 복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 지난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일종의 망가뜨렸던 대외 신뢰의 문제, 약속의 문제, 특별히 동맹을 실망시켰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바로잡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대통령 본인이 말했다고 해서 바로 복귀와 관련된 어떤 그 물밑 협상이 바로 진행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신호들은 굉장히 양쪽이 다 강공입니다. 그렇죠.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그냥 옛날 합의로 돌아가진 않는다. 네.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고 그 전제 조건을 이란이 이행을 해야 되고 네. 또 지금까지 이란이 트럼프의 파기로 말미암아 이제 약간씩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네. 농축 수위라든지 이런 걸 높여왔는데 우라늄 수위를 그거를 다시 원래 3.67%로 낮추는 행위를 먼저 하라. 네. 그럼 우리가 믿고 돌아가겠다. 이런 이제 먼저 조건을 걸었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너네가 먼저 나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정상이니 네. 그러므로 오히려 지난 그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의 핵합의 파기와 제재를 통해서 이란이 겪었던 경험 또 그 네.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하고 들어와라 네. 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서로 으르렁대는 그렇죠. 국면입니다. 네.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미국의 보관은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가기는 돌아간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맹국에 대한 일종의 신뢰 회복의 조치이기도 네. 하고 미국의 신뢰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기 네. 때문에 돌아가지만 그러나 미국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고 초강대국으로서 여전히 이란이 보여주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라고 네. 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란은 지금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취약한 입장이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제재 복원으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이란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근데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이 그 JCPOA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란 국민들은 JCPOA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경제는 상승할 것이고 국제사회에 개방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다가 네. 갑자기 무너지게 되니까 훨씬 더 지금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러던 차에 계속 제재가 진행된다고 하면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그렇다고 하면 아마 이란 국민들은 더 이상 아무리 뭐 반미도 좋고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라고 네. 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실제로 그런 징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제 입장에서는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딜레마에 있지만 지금은 네. 일단 양쪽이 굉장히 강성의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스텝들이 뭐 토니 블링컨, 제이크 설리번, 웬디 셔먼, 또 CIA 국장으로 간 윌리엄 번스 대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 JCPOA의 주역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2015년 7월에 비엔나에서 18일 동안 협의하면서 했던 이 성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향수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되살리려고 할 거기 네. 때문에 저는 양쪽 다 의지는 있다고 보는데 네. 다만 거기서 주고받는 구체적인 문안과 합의 타결점은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유럽 3개국의 음흠. 문안 조정 노력이 중재자로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동시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올 6월 18일이 이란 대통령 그렇죠. 선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국면으로 봐서는 이란 대선에서 로하니 같은 중도파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고요. 네. 오히려 이제 과격파 또는 보수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그나마 지금 이란에 대해서 계속 이런 강경 시그널을 보내면서 너네가 정말로 이 보수 강경파가 돼가지고 합의 복귀 채널을 막아버린다면 네. 그러면 우리도 더 이상 수가 없다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 지금 고민일 겁니다. 네. 누구라도 이제 후보를 낼 때 그나마 미국과 대화가 가능한 음흠. 상대적으로 온건한 보수파 네. 중에서도 네. 그런 후보를 고를 수 있는 정치 작업을 아마 워싱턴이 계산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이란도 나름대로 거기를 이제 보고 있을 거고 네. 뭐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핵 합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양 국가 간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새로운 변수들 이란 대선과 같은 새로운 변수들이 있고 또 네.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EU의 국가들 또 중국과 러시아도 이 합의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 외의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더불어서 이제 이란의 경제 상황이 어떨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네. 저로서는 또 그 외교관들이 얼마나 외교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전망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이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블링컨 장관도 그렇고 대선 전에 미국의 많은 인사들이 특히 민주당의 인사들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봐야 될 모델은 JCPO의 모델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 조야에서는 JCPO의 모델과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6월까지 북한 문제의 리뷰를 끝마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JCPO의 모델이 이란 핵 문제 또는 앞으로의 이란 핵 문제의 해결의 진전이 북한 핵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봐야 될 이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핵하면은 이제 이란하고 북한이 딱 네. 떠오르겠죠. 2002년에 소위 악의 축 세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WMD 대량 파괴 무기를 부시가 얘기했고 그게 이란, 이라크, 북한이었는데 이라크는 정권을 이제 바꿨으니까 그렇죠. 두 나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2015년에 이 JCPOA를 통해서 이란 핵 문제를 한번 나름대로 잘 다뤘다고 하는 일종의 성과에 관한 의식을 갖고 있죠. 특히 네. 지금 안보팀은 네. 갖고 있죠. 미국 팀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하나 마지막 남아있는 북한 핵 문제도 이런 외교력을 발휘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뉴욕타임즈에서 토니 블링컨 장관이 그 당시에는 이제 야인이었지만 그렇죠. 네. 북한 핵 문제를 이란 핵 문제처럼 다뤄놔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몇 가지 그런 접점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이것은 그 JCPOA는 미국과 이란 간의 일종의 양자 합의이지만 네. 그러나 그것을 P5+1이라고 하는 다자의 틀을 통해서 접근을 했다고 하는 것. 네. 그것도 저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뭐 단순한 정치적인 선언문이 아니라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159페이지짜리 굉장히 자세하고 네. 섬세한 그런 행동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라고 하는 네. 게 행동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이제 북핵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데서도 굉장히 그런 그 기술적인 자세한 부분들까지도 다 도면까지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나가는 것이 네.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기들의 경험적인 네. 하나의 자산일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동시에 일종의 과학적인 에비던스들, 증거물 같은 것들도 여기 들어가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정적인 합의를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서 아주 네.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담았던 것.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것은 수많은 합의를 통해서 일련의 회의를 통해서 네. 2015년 7월 14일에 딱 완결판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JPO라고 하는 이제 공동행동 계획도 그렇죠. 있었고 네. 또 그 후로부터도 한 24번의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것을 이제 기존에 저희가 추구해왔고 익숙해왔던 어떤 원샷 딜 이게 아니라 네. 굉장히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슈를 다뤄나가면서 네. 이거를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쪽으로 아마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유는 북한 체제와 이란 체제는 매우 다르고요. 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권위주의 정부인 것처럼 그렇죠. 보이지만 이란은 4년마다 대통령을 선거를 통해서 바꾸는 나라고 네.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면 그 제재의 압박이 국민들을 통해서 선거로 표출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북한과는 사뭇 다르죠. 네. 두 번째는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거대 전략을 확실히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그래서 이란의 형질 변화를 통해서 중동의 중장기적인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거였는데요. 동북아시아의 상황, 특히 한반도의 상황은 이란과는 또 다른 네. 의미죠. 그다음에 이란이 핵을 가지려고 했다면 그 의도는 아마 영내 일종의 헤게모니 국가,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한 거였다면 북한의 핵 의지를 무슨 동북아의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한 걸로 읽긴 어렵기 때문에 그 동기 자체에서도 다르다고 하는 점을 네.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정책을 추구하고 전략을 짜는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유사점들을 찾아서 정책을 만들 수 있겠지만 상이점들이 또 현실적으로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JCPOA 모델을 동원한다고 하는 것에 관련돼서는 또 뭐 한미 당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 핵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 한반도판 새로운 JCPOA 모델을 네. 완전히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란 핵 합의라고 하는 것이 던지는 시사점,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새롭게 복귀의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시사점은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서 네. 이 어려운 현상을 타개해 간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임남식 교수님 모시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 복귀 전망에 대해서 첫 번째 아이판스 다이얼로그를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란 핵 합의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아주 역사적인 배경에서부터 그리고 왜 합의가 파기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란과 미국이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합의에 임할 것인지, 더불어서 북한 문제 해결에 던지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북한 문제의 북한 핵 문제의 지속적인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더 되어야겠다 하는 그러한 또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란 핵합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임남식 교수님의 발표하신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